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북방송 보도본부장 김진경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이 출범한 지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전북도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성과를 도출해냈는지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전북을 묻고 답하다 이 시간에는 김관영 지사님을 모시고 민선 8기 도정 운영 전반과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와 도민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 TV에 출연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도청에서는 매우 바쁜 시간일 텐데 네. 어떤 일들을 지금 할 때인가요? 지금 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전주완조 통합 문제, 예. 또 새만금 신공항 1심 취소 판결에 대한 대응 문제, 예. 또 국정감사 대응 문제, 예. 또 올림픽 유치에 관한 여러 대응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굵직한 사안들이 네네.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에 취임한 지 지금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동안 도정에 취임하시고 도지사에 취임하시고 그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도정에는 성과가 나는 도지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 도민들께는 한없이 겸손한 도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했고요. 예. 제가 도정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고 곳곳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도민들이 예.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우리도 전국 1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인데요. 예. 당시에 서울과 전북이 맞붙었을 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되겠냐. 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 뒤로 열심히 하니까 되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주자가 됐으니 세계에서도 경쟁을 해서 반드시 해내자 예.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자주 곳곳에서 분야에서 생겼다면 전북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취임 이후에 네. 도정에 임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정에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우리 도정을 이끄는 사자성어가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네, 예. 그러니까 처음 마음 그대로 변치 말자 이거죠. 그럼 처음 마음이 뭐냐? 도전하자입니다. 예. 저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과감한 변화. 예. 그동안 조용하게 지냈던 전북이라면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정. 예. 또 도민들.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민들. 예. 이런 우리 도민들의 마음가짐이 곳곳에 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 도전정신이라고 보고 예. 첫 해에 제가 도정 목표를 도전 경성이라 예. 해서 도전해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마음이 예.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해오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네.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고요? 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구 소멸의 위기이고 청년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1년에 8,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충청도 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명이라도 붙잡아 놓을까?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만드냐 여기에 승부가 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대기업 5개 이상을 유치하겠습니다. 또 전북에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되도록
그분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늘려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가장 역점을 두었고 기업 유치하고 기업 활성화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대기업이 7개가 지금 투자 협약을 했고 예.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약 227건, 약 17조 원 정도의 투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한 실적이긴 하지만 저는 늘 배고프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예. 생각하고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민선 8기 성과 중에 하나가 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떤 점이 나아지고 변화가 있었는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은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집에서 우리 전북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변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14개의 특구와 지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야, 특구와 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는데 언제 지정되고 이것의 효과를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냐. 예.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사실 한 4,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보다 앞장서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6년 내지 7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좀 당겨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농생명 산업지구를 1차적으로 3개를 지정해서 먼저 출범을 시켰고 또 산악관광 특구도 저희가 4군데를 지정해서 먼저 출범을 시켰고 이렇게 곳곳에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조금씩 진척되어 나가고 있다. 저는 멀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로 변화된 이후에 그 효과를 체감하실 날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저희가 첫 해년도에 14개 특구를 제가 지정받았다고 했는데요. 예. 14개 특구와 지정된 특례가 333개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약 500여 개의 특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못 미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그 특례를 더 발굴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중앙부처로부터. 특례 발굴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또 과제고요. 또 하나는 이미 받은 특례가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피지컬 AI 사업을 유치하셨는데 네. 이 피지컬 AI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사업으로 전북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피지컬 AI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고 있는 챗 GPT가 있을 텐데요. 예. 챗 GPT의 축소판이 로봇의 각 끝점에 다 달려있다. 농기계의 끝에 다 달려있다. 그래서 로봇가 보고 인지하고 현장에서 즉각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각 로봇의 끝점에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각 끝점에 AI가 작동하는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산업, 앞서가는 산업 중에 1등으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 상용차, 예. 또 LS 엠트론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 또 두산 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이런 곳곳에 피지컬 AI가 같이 결합된다면 전 세계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계들도 여기가 먼저 실증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실증을 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예. 이 AI를 활용한 방안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각 기업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고요. 예. 이런 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피지컬 AI 실증단지가 5년 동안 약 1조 원 가까이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정부 예산이 6천억, 우리 지자체도 1,500억을 내게 돼 있어요. 기업들이 또 2,500억을 내는데 이렇게 합쳐서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1조 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리드하고 예. 또 전 세계의 AI 3대 강국을 선도한다면 저는 전북이 전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지사님의 성과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7개 대기업 그리고 227건의 17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그 중에는 2차 전지를 비롯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서 피부로 그 효과가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기업이 통상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투자 협약을 하고 나서 땅을 사고 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까지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2년, 예. 그렇지 않으면 3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차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 주로 저희가 2차 전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2차 전지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캐즘 또 트럼프가 오면서 이제 과거 내연기관을 다시 우대하는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다가 좀 더 상황을 보자. 아무래도 자기가 팔린 물건이 제대로 이 판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당초 협약한 대로 가능하면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투자 유치 전담제를 예. 만들어서 좀 관리하고 좀 설득해 나가고 있고요. 예.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협약한 대로 약속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행정투성에서 재판부가 이 환경단체에 손을 들어주면서 네. 새만금 사업의 가장 핵심 요건인 공항 건설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2차 심리에서 항소심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새만금 공항 건설이 확정된 2020년 이후에 공항 건설을 믿고 투자한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약 300개 이상의 회사들이 공항이 건설될 것을 믿고 왔거든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익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올림픽 유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1심 재판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거는 2022년에 고시된 기본계획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번 1심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을 이번 2심 재판부하고 가집행 지금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해서 예.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1심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환경단체고
피고는 서울지방항공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는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소송에 우리도 직접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법적으로 가능한 피고 보조 참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피고에 저희가 같이 붙어서 보조 참가를 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 도에서도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피고 쪽과 연대하면서 예. 국토부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1심 재판부가 혹시 또 간과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류 충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안공항 사태 이후에 조류 충돌 위험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각인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교의 대상을 우리 국토부에서는 이미 군산공항이 수십 년 동안 운행이 되어 왔고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활주를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군산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군산공항에서의 사례에 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는 나대지거든요. 예. 거기에 엄청난 조류들이 살고 있죠. 그 상황과 무안공항을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600벤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그러나 새로운 공항 부지가 공항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은 사실은 군산공항하고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산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위험을 적용한 것이 저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재판 과정에 반영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 육자 회담을 통해서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지난 9월 25일 날 육자 회담을 할 때 그동안 완주의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님이나 완주 군수 유이태 군수님께서 주민투표 자체를 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해서 매듭을 짓거나 아니면 투표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달라. 예. 그런 요구를 하시다가 이제는 많이 이분들도 주민투표에 사실상 동의하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비롯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행안부 의사결정에 우리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행안부 장관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주민투표에 부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국가전산원 화재 사태가 나고 예. 또 국정감사가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 부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결정이 나고 나서 행자부 장관이 완주 군수에게 주민투표에 붙이세요 라고 권고를 한 다음부터 한 달 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네.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결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12월 달 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산을 해보면 아무리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러한 일정을 행자부 장관께 충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마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2036년 하계올림픽과 관련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SNS에 IOC 개최 여건과 기재부 승인 요건을 전북도가 아직도 받지 않았다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또 민주당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의 발언이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그 SNS에 있는데 글을 올리기 전에 예.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셨거나 우리 도의 입장을 들어봤거나 했더라면 저는 그런 글은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방적으로 문체부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뭐 일부 좀 문체부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저는 당시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뭐 그 뒤로 제가 별도로 만나서 예.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 충분히 납득을 했고 예.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전주올림픽 유치를 해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 예. 라고 서로 의견 일치를 받고 예. 앞으로 반드시 뭐 저 입장에서는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충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장한 것들이 전혀 절대로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이 발언이 나왔을 때 굉장히 도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전북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김관영 지사님 취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이긴 한데 또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 줄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지역이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매년 8,500명의 청년들이 수도권 충청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 또 결혼, 출산도 줄어들고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어린이집이 약 3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이 좀 머무를 수 있을까는 고민을 저도 끊임없이 하지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가 생기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결혼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 또 보육 여건, 교육 여건, 문화 여건 이것들이 갖춰져야지 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1번이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정규. 집을 마련한다든가 예. 또 전세금을 마련할 때 우리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면 또 월 10만 원 저금을 하면 우리가 또 10만 원을 매칭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임신하는 경우에 패키지로 지원을 한다든가 예. 또 난임 치료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난임 치료를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폭넓게 또 하고 있습니다. 보육도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형 무상보육이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말고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약 1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이거를 저희가 전액 도하고 교육청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국 최초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문화를 바꾸는 것들을 토탈 패키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전북에 희망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결국은 기업이 자꾸 두르는 추세 또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것이 우리한테 유치가 돼서 야 2036년에 만약 유치된다면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거리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 예.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실태조사를 보면요. 예. 전북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전북의 발전의 핵심 과제로 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업들을 제가 쭉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기업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행정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먼저 해야 되고 네.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이걸 시시각각 우리가 해결을 해서 이분들이 아 전북에 오니까 참 오기를 잘했다. 예. 이렇게 느끼고 또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면 이분들이 이 소문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거든요. 예. 야 전북이 내가 가보니까 정말로 기업하기 괜찮다. 예.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최대한 유치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CEO를 만나서 전북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쭉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저 자신감을 얻는 기회였는데요. 그런 예. 기회를 더 많이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년 3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온 전북 도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전북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 동네에서 살만한 동네다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과 결혼해서 주말마다 같이 부모님과 가족들이 3대가 모여서 예를 들면 삼겹살이라도 더 먹고 예. 떠나지 않는 그런 가족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지역을 원하거든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씨를 뿌리고 가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곳곳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예. 누군가는 와서 나중에 또 거둘 수 있는 예. 바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사 선거 출마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해왔던 기업 유치라든가 도내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또 올림픽에 관한 문제, 올림픽 유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이 IOC에서 27년 말 정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을 처음 기획하고 준비한 제가 이 일을 좀 맡아서 마무리를 해서 반드시 전북에 큰 선물을 좀 안겨주고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더 크게 성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도민들께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전북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지사가 오더니 도정이 좀 역동적이 됐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도전 정신이 많이 생겼다. 또 곳곳에 성공 스토리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나서 우리 도민들의 가게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중산층과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이 어깨를 펴고 전북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더니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드디어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북을 묻고 답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관영 지사님을 모시고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쭤볼 내용이 너무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마련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남은 도정 잘 이끌어 주시고요. 계획한 일들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